네, 오늘 국군의 날 특집 대담으로 대표적인 군 불자십니다. 그리고 현역 시절에 야전 그리고 국방부 정책부서에서 군 발전을 위해서 큰 기여를 했고 예편 이후에도 전법 포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분을 초대했습니다. 박대섭 국군 예비역 불자연합회 회장이십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회장님 오늘 국군의 날인데 국군의 날을 맞는 그 마음가짐이 좀 남다르지 않으세요? 예, 그렇죠? 그 한국 전쟁은 우리 민족의 최대 비극이었습니다. 3년 1개월 동안 전국도의 70%가 파괴되고 약 1천만 명의 피난민 그리고 10만 명의 전쟁고아와 전쟁 미망인이 생기는 정말 최대 비극이죠. 네. 또 남북한 합쳐서 우리 군인들이 40여만 명 그리고 민간인들이 250만 명이 이렇게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나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에 전쟁하면서 이 전쟁의 비참함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 전쟁은 지금 그런 전쟁보다도 더 이렇게 비참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한국 전쟁의 경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예. 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입니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하고 예. 그다음에 8월 중순이면은 낙동강 방어선에서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였습니다. 이때 메가다 장군이 9월 15일 날 인천 상륙 작전을 하고 9월 28일 날 우리가 서울을 다시 수복하고 38선까지 이렇게 수복하게 됩니다. 네. 예, 이때 미국이나 이런 유엔군은 빨리 휴전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한국 대한민국을 통일해야 된다 해가지고 북진 통일해야 된다 해가지고 예. 우리 국군 지휘관들에게 예. 개별적으로 명령을 내려서 그래서 제3보병사단이 10월 1일 날 38선을 돌파하게 됩니다. 아, 그다음에 10월 26일 되면은 육사단 7년대가 압록강 그 초산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압록강에 그 물을 수동에 담아서 이승만 대통령이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육사단 7년대는 지금도 초산부대로 이렇게 명명하고 그 정신을 계속 살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군의 날이 바로 10월 1일 제정하게 된 것은 우리가 38선을 돌파한 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 통일, 이 통일 사명을 완수하라는 이런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국군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또 특히 방산 분야는 세계 4대 수출국이다 이렇게 얘기도 그러니까 도약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 우리 군이 그만큼 크게 발전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예, 정말 70여 년 전에 참 세계의 도움으로 정말 좀 간신히 나라를 지켰던 나라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경제 분야에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그리고 경제력과 군사력을 합쳐서 국력이라고 하는데 국력은 세계 6위권에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죠. 이것은 우리 참 국민들의 일치된 노력과 우리 선열들의 노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뭐 젊은 세대는 아닙니다만 요즘에 이런 얘기들을 좀 뭐라 그러냐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이제 사기가 좀 떨어지고 요즘 군대는 예전보다 좀 군기가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신세대 이제 장병들이 들어오니까 좀 더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하다 보니까 국방력이 약화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그 우리 세계에서 네. 우리나라 군대만큼 수준이 높은 나라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병사들이 보면 대부분 대학 뭐 서울의 우수한 대학을 비롯해서 뭐 최고의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걸맞게 또 사기와 복지 이런 정책을 이렇게 뒷받침한다면은 아마 세계 최강군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아까 지적은 이제 일부 이제 예,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좀 그런 얘기 나. 우리 박대서 회장께서는 1979년에 육사 35일 임관하시면 57 보병사단 정도 하셨고 국군 복지단장
육군 1군단 부군단장,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제가 보니까 야전도 있습니다만 이게 복지 분야 이런 쪽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군의 체질 개선을 위한 어떤 업무를 많이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병영 문화가 네. 이제는 자율과 책임으로 획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요즘 신세대 장병들이 특히 사고가 자유롭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래서 이런 신세대 장병들에게 맞는 이런 병영 문화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자율과 책임, 예.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자율성을 이렇게 존중해주고 예. 또 애국심을 애국심. 이렇게 유발시키는 이런 문화로 이렇게 바뀌어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은 예. 병봉급이 그 우리 최저임금 수준으로 거의 뭐 수직 도약을 상승했군요. 예. 했지 않습니까? 예. 반면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이런 병봉급 인상에 못지않게 이 간부들의 사기, 복지, 이 처우가 뒷받침이 된다면 우리 군은 아마 최강군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에 이제 쓰레기 풍선이라 그러죠. 오물 풍선을 알고 이제 이걸 누가 뭐 우리가 대북 비방 뭐 선전을 안 하면 북한도 안 한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탄도미사일 도발도 있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수도권까지 막 날라오고 하니까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이건 뭐 정말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정말 치졸한 그 노림수인데 예. 북한의 노림수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남 갈등. 네. 이렇게 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은 정부가 지금처럼 뭐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어떤 갈등을 또 유발하고 또 우리가 과도하게 만약에 그 대응을 하면은 네. 또 이렇게 도발 구실을 제공해줬다고 또 이렇게 그렇죠. 뭐 예, 긴장을 예. 고조시켰다고 예, 예. 그러죠. 그래서 이런 아주 노림수를 갖고 도발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뭐 어릴 때 이소부가에도 나와 있지만은 양치기 소년처럼 뭐 이런 노림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적절하게 잘 대응하고 있지 않냐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요즘 북한가 이제 남북 관계가 지금 좀 긴장 국면이잖아요. 그런 조성이 돼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7차 핵실험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좀 우리가 지금 대비 태세가 더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북한의 노림수는 우리 북한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겠다. 아마 이런 전략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북한이 비핵화 대상이 아니다 하는 걸 세계에 이렇게 널리 이렇게 선전하는 전략이고 아시다시피 북한은 2012년에 그 핵무력 사용을 헌법에다 이렇게 반영을 했어요. 네. 세계에 이런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핵무력 사용하는 걸 헌법에다 넣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을 보면은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그다음에 또 이 핵무기 사용 대상이 우리 한국입니다. 네.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사용하도록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민들은 그걸 잘 모르고 있군요.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한미 동맹과 그다음에 미국의 해구산 제공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고 지금 군에서 이렇게 잘 정부와 군에서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북한이 이제 자주 도발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미사일이 날라오면 일본은 막 NHK 같은 데서 막 그 속보 내고 막 이러잖아요. 예. 우리도 속보는 내는데 예. 국민들이 일상생활하는데 큰 그 동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보 불감증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건 좀 우려하십니까 우리 회장님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워낙 그 정전된 53년에 정전이 됐으니까 71년 동안 전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북한은 한 40만 여 건의
우리 정전협정 위반이 있었습니다. 뭐 강릉의 무장공비를 침탈한다든지 그럼요. 뭐 이런 게 있었지만은 국민들이 이제는 좀 무딘졌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최근에 안보 의식 조사를 해보니까 20대가 30대보다 더 이렇게 높게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MZ 세대들이 바로 북한의 그 3대 세습, 예. 그 왕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 또 이른 독재, 젊은 김정은이 그 정말 뭐 고사포로 자기 뭐 고모부를 뭐 처형한다든지 뭐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뭐 거기에 대한 비판 의식으로 높게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저는 희망적이고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나마 좀 낮은 부분이 예, 있군요. 예.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 활동이 있는데 무슨 봉사도 많이 하시고 호국불교 포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주제를 보니까 이게 단순히 뭐 북한 문제, 뭐 남북 관계 이런 게 아니라 뭐 다양하게 다루시는 것 같은데 맞죠? 예. 어떤 주제를 주로?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신라시대 원광법사의 세소 5개부터 우리 고려 조선 뭐 거치면서 또 최근 독립운동까지 우리 불교가 나라에 미친 영향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호국 불교 정신을 이렇게 우리가 기리고 또 이렇게 계승해서 안보에 이렇게 기여하고자 이렇게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고 현재 31회 포럼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예. 보통 포럼은 이제 아침에 주로 많이 한 경우도 있고 또 오후에 저녁에 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러죠. 예,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우리가 이제 의원회관을 주로 거기서 하시구나. 임대를 하다 보니까 이게 회의실이 이제 가능한 시간을 고려하다 보니까 오전에 한 경우도 있고 또 오후에 한 경우도 있고 그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국방부 컨벤션에서 주로 이제 그 저녁을 겸해서 이렇게 우리 신행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서울에 있는 신행단체 모여서 포럼도 하고 또 이렇게 그 친목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말이죠. 뭐 전쟁이 71년 그러니까 70년 이상 전쟁은 지금 없는 상태지만 예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왜 침략을 받았습니까? 우리 민족이 그죠? 예. 임진왜란도 있고 뭐 병자호란도 있고 많은데 예. 그때마다 우리 스님들이 몸을 던져서 이렇게 직접 그 나라를 위해 희생도 되고 그랬는데 근데 이런 스님들이 솔직히 이제 조명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호국 의승의 날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제정이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지금 더 많이 조명되고 그것이 알려져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저도 아주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호국 불교 그리고 특히 불교가 국가에 미친 영향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국 불교 포럼의 주제가 주로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했고 최근 7월에 그 31회 포럼에는 그 성가대 그 김상현 교수가 그 조선시대 특히 숭유 억불의 그 천민으로 그 굉장히 박해를 받던 조선시대에 자발적으로 호국 의성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몸바쳐 희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호국 의성 활동의 공적과 이런 것을 이렇게 기리기 위해서 발표를 했었고 거기에는 뭐 국회 주호영 의원을 비롯한 정각회 국회의원들도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한 모든 분들이 야 우리 국회에 청원을 넣어서 호국 의성의 날을 제정하자. 그리고 호국 의성의 기념관을 건립하자. 뭐 이런 의견들이 그냥 공감대가 형성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호국 불교 포럼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이런 것을 널리 알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회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시대가 완전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하고 이제 군대도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AI라 그래서 모든 걸 AI가 막 대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불교도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어떤 경우는 AI 스님 뭐 이런 얘기, 인공지능 스님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관심이 있으시죠 예비역 불자연합회도.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AI 시대에 걸맞는 포교와 정법 이렇게 정말 적절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저희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네. 메타버스 아. 시대, 네. 새로운 법계, 메타버스 시대에 오신 부처님 네. 이런 주제로 저희들이 미래 불교가 네.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요즘 뭐 젊은 세대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핸드폰을 손에 놓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 불교도 바로 이런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널리 전파하고 특히 이 자라나는 MZ 세대 이게 종교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네. 이런 세대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달리해야 되고 또 세계에 이렇게 세계로 확산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우리가 뭐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불교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예. 예, 그것을 세계로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포교와 전법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이제 호국불교 포럼을 운영하시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종단 예. 그리고 군종교구가 특별 교구지 않습니까? 이 예. 군종병들 뭐 군법사, 군승 이런 예. 분들. 그러니까 이런 쪽하고 이제 협조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 군정특별교구 지금 뭐 법원 스님이 예. 7대 교구장 스님이신데 예.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시고 그다음에 동국대 불교학술원 올해 자강 대종사님이 원장으로 계시잖아요. 저희들하고 공동으로 포럼을 여러 번 개최했고 그다음 포교원 그다음에 우리 BBS 불교 방송에서 적극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우리 불교 신문에 수불 스님이 사장님, 예, 사장 늘 이렇게 저희들 후원해 주셨고 그다음 봉은사의 그 원명 원명 스님께서도 우리가 포럼 있을 때마다 꼭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자들은 또 국방부를 출입하거나 이러면 이제 이 문제를 많이 좀 다룹니다. 국가보훈처도 있고 이 호국 영령들하고 우리 전몰 희생장병 그 유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이 꽤 많은데 국가 차원의 예우가 좀 더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정말 74년 전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희생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보훈 가족에 대해서는 최고의 예우와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좀 노력을 더 해야 되겠고. 예, 정부에서 이제 뭐 보훈처나 국방부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이런 고마움을 잊지 않고 이렇게 그런 정신을 계승을 해야 다시 이런 전쟁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되풀이지 않고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군종교구에 좀 관계된 분들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저 호국 연무사 논산 거기서 이게 막 1000여 명 이상이 이렇게 계도 받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대한 다음에 그게 관리가 지속적으로 돼야만이 이들이 이제 불제자로 계속 우리 사회에 또 일원이 될 수 있는데 뭔가 이게 황금 어장인데 분명히 군장병 보도가 이게 좀 사회에 나가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우리가 1년에 한 10여만 명의 수계 장병들이 나오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에도 자기 거주지에 있는 교구나 사찰로 이런 인계가 돼가지고 지속적으로 진행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구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필요합니다. 그거는. 자, 국군 예비역 불자연합회가 이 탈북 대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뭐 이렇게 지원 활동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북한은 종교가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종교는 앞에다 해가 다 이렇게 물론 스님도 있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해주죠. 안 해주는 거죠. 나 스님들은 전부 관제 스님이죠. 당원들이죠. 북한 노동당.
그리고 이제 탈북할 때 네. 대부분 선교사들 뭐 이런 지원을 받다 보니까 대다수가 개신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탈북 대학생 중에 꼭 법회에 참석하고 이걸 한꺼번에 안 주고 매달 법회에 참석하고 법회 끝난 다음에 이렇게 전달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탈북 대학생 가정에 이 불교를 좀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명에게 매달 3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이 좀 많이 이렇게 확보가 되면은 좀 더 확대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탈북해서 이 남한에서 학교 다니는 예, 학생도 굉장히 쉽지 않아요. 예, 많이 다르잖아요. 뭐 공부하는 것도 다르고. 예. 그래도 그렇죠. 잘 적응하고 있고 예. 최근에 보면은 동국대 경영학과 음. 졸업하고 취업한 학생도 있고, 예. 그다음에 뭐 대전 한의대 재학생도 오. 있고, 야. 연세대 경영학과 학생도 있고, 아주 우수한 학생들을 지금 예. 지원해주고 우리 있습니다. 육사관 탈북. 그럼 예, 우리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이렇게 또 성장하는 탈북인 이런 것도 많이 좀 봤으면 좋겠네요.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 법령 개정이 돼야, 돼야 예, 되는군요. 탈북자들에게는 아마 현재는 입영을 하지 않고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들었는데 이 골프 대회를 열었다고요. 이게 예. 군법당을 짓기 위해서입니까? 어떤 계기로? 우리 국방부 원강사에 예. 노보살님들이 많이 나오세요. 예. 근데 뭐 법당이 2층에 있고 또 3층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 관절도 아프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법사님 원경 법사님께서 노심초사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좀 널리 알리고 싶어서 골프대에서 자선기금 모아가지고 예. 즉석에서 전달하기도 했고 또 지속적으로 또 약정하고 예.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만하게 이 불사가 잘 완료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골프 대회. 요즘은 또 파크 골프인가요? 뭐 그것도 많이 하대요. 그건 아직 저희들이 그냥 이제 어르신들이 주로 예,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자, 국군 예비역 불자연합 회장이신데 지금 몇 년 하셨잖아요, 또 회장님도. 예, 4년간 했습니다. 4년 예. 벌써 하셨군요. 혹시 또 앞으로 좀 더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그 우리 남산 한옥마을에 예. 그 충정사가 있습니다. 옛날 그 수도 경비사령부 시절에 건립된 법당이고 그 위에 증편된 수방사가 이전하면서 그 한옥마을에 그 충정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방문하고 서울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찾은 이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2020년도에 우리 그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연등의 전승관을 예. 거기다 건립을 하고 또 호국 의성의 날이 제정되고 그다음에 기념관이 이렇게 건립된다면은 바로 그 자리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동국대도 있고 예. 또 한옥마을에는 전통 유교 문화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충정사에는 전통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 오면은 우리 한국 전통 문화를 다 볼 수 있는 이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최근에 종단에서 2015년도에 그 총무원에 포교소로 등록돼 있는데 그 서울시 임대료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제 포교소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지금 또 다른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회장님 그 이력을 보니까 세종대학교 국방사이버안보연구소장 교수 이런 걸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 유엔 사무총장 구테르스 예. 총장께서 예. 앞으로 현대전은 사이버전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렇죠. 그 사이버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방 사이버 안보 포럼을 국회에서 여러 번 개최하고 이 중요성을 알리고자 애를 썼습니다. 네. 다행히 현재 정부에서 사이버 관련 정책 수립과 인력 양성 등 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이버 안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어떤 건가요? 뭐, 예를 들면 예. 지금 뭐 해킹을 해가지고 인천공항에 관제 시스템을 해킹해 버리면은 이 비행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뭐 우리 수돗물 공급받고 있는데 거기 관제 시스템을 해킹해 보면 수돗물이 중단됩니다. 그럼 고층 아파트에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그다음에 군 지휘 통제 체계를 마비시킨다든지, 막 이 굉장히 사이버전이라는 것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북한이 뭐 무슨
화이트 해커 무슨 뭐 여러 해커를 침투시켜서 우리 교란하고 있다 우리 망을. 그런 얘기들이 가끔씩 나와요. 북한은 그 사이버 전사를 아예 어. 그 나라 북한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양성하고 있습니다. 아, 예를 들면은 뭐 이 얘들은 중고등학교 합쳐서 5년 전인데 벌써 그때부터 컴퓨터 형제반 여기서 이렇게 그 인재를 양성하고 그걸 마치고 나면은 뭐 과기대랄지 기밀생대랄지 이런 데 보내가지고 사이버 전사로 이렇게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우리가 수립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도 그 대책을 빨리 더 체계적으로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어느덧 이제 시간이 다 흘렀는데요. 저희 BBS 불교방송 애청자 이 지금 방송을 듣고 또 보고 계신 분들에게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혹시 뭐 어떤 뭐 애국심을 키워야 된다 뭐 이런 차원이신지? 예, 요즘 뭐 네. 메타버스 예. 시대 아닙니까? 여기에 걸맞는 포교와 전법 이런 것을 우리 종단이나 이런 우리 BBS 불교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개발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불교방송 사업 건립이랄지 예. 또 이런 현안 문제들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도우기 위해서 망공에 가입한다든지 뭐 이런 지원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오늘 국군의 날이죠. 76번째 국군의 날 맞아서 우리 특별한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박대섭 국군 예비역 불자연합회 회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